상당 부분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할 때 있던 내용들 일부 하고 제가 일부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일부는 여러분들의 기대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서로 그 이야기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들은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제일 큰 주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가 그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든 그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든 아주 뛰어난 그 거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그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어젠다는 대략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지난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언급했었는데 중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이게 세 번째 메인 세션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한 뭐 4,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제 개인적인 주식 투자했던 사례를 그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한 뭐 20여 분 동안 질의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여기 오늘 참석하시는 분 상당수는 아마 익숙할 것 같고요. 혹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배우고 나눔을 즐기는 제라벨 회원이고요. 올해 1월 달부터 제라벨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한 36년 정도 했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R&D 엔지니어로도 일을 하고 기술 지원 엔지니어도 하고 마케팅, 그다음에 영업,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그래서 여러 그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그 올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 급여나 어떤 뭐 적금 들었던 거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하고 10년 이상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통해서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룬 보통 사람이고 제가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단타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그 솔루션이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좀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낮은 어떤 지식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따라서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적어도 5년, 10년 이상 하는 게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퀀텀 솔루션이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퀀텀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실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세계 12대 부자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세계 12대 부자들이 있는데 12대 부자들을 보면 지난 10년 전, 20년 전하고 좀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한 사람만 빼고는 다 IT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 그만 지금 그 투자자로 있는 분들이고 11명은 IT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테마가 엄청 뜨고 있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테마 속으로 모든 돈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가 지수가 30% 넘게 이렇게 올랐고 그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 그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한국에 있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눈을 열어서 좀 그 미국의 시장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일론 머스크의 재산 증식하는 것들을 한번 그 보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는 5년 동안 1800%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 그 5년을 하면 1년에 그 평균 300%, 우리가 그 복리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200%가 훨씬 넘어요, 매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일론 머스크가 그 플랜하고 드라이브하는 라인에 맞추면은 우리가 적어도 수십 퍼센트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170% 5년 동안에 했고 그 메타의 주커버그가 330%, 오라클을 300%, 워런 버핏 200%, 레리 페이지 구글의 레리 페이지하고 그 세르게이가 거의 뭐 260%, 70%, 마이크로소프트도 200%, 빌 게이츠도 100%. 그리고 이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계적으로 요즘에 잘 나가는 엔비디아 젠슨 황이에요. 젠슨 황은 GPU를 이용을 해서 지금 세계 1등 그 업체로 끌어올렸다가 지금은 2등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의 하나는 인공지능이 드라이브하는 마켓 때문에 이 시장들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이게 다섯 번째 하는데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미국 그 주식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미국 주식에서 오리지널로 뭐 300%, 1000%뭐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 사람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이게 그 취재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게 그 두 달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400% 정도 지금 애플이 올랐어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34%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 2700% 이렇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29%.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 1400% 정도 했는데 테슬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5%.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하면 조금만 오르면 팔고 조금만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이 오르는데 필요한 시간을 그 기다리지 못하고 단기 매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거는 10년 보유할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예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거의 200배가 올랐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나 수익을 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들 보면 가장 그 있을 때마다 주식 그 시장들이 고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7번 정도 큰 고비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낸 거고 이런 고비를 만났을 때 이거를 그 포기하는 사람은 그 돈을 잃거나 똔똔대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투자하는 스타일을 한번
제고했으면 하는 게 제 그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그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억 또는 뭐 10억, 그러니까 가능하면 20억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10억을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의 급여,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정말 10년, 30년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10억, 20억은 여러분들 충분히 달성하고 남는 그런 그 돈 같아요. 그래서 약 한 20억 정도 되면은 한 뭐 우리나라의 한 3% 수준에 들어간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3%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상당히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 제가 아까 그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1등 하는 주식들을 잘 그 골라서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거에 하던 거에서 팔란티어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제가 지난달부터 사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도 조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반도체 업체 지금 삼성전자가 그 5만 원대에 있어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버텼으면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버티시면 좀 나을 것 같고 제가 배터리를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배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가 드라이브하는 그 자율주행 전기차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그 맞닥뜨리면서 자율주행도 지금 승인 그 무난하게 날 것 같고 새로운 차들 모델들도 내놓고 있고 그 스페이스 X하고의 시너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20억, 10억 이상 그 누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억을 또는 뭐 20억 또는 뭐 10억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한 2억 정도 내가 그 불입하고 한 40만 원씩만 30년을 적립을 하면 그 28억,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을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한 22% 뗀다고 생각해도 2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구조에서 뭐 20년 정도 하면 10억 이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종잣돈 1억을 하고 100만 원을 적립을 그 한다 그러면 30년을 하면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그리고 지금 그 20년을 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전제는 그 미국의 그 S&P 500 지수가 지난 그 40년, 50년 평균이 그 8%입니다. 배당금 빼고. 그래서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지난 5년 동안은 그 미국의 S&P 500이 거의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종잣돈을 없다, 그러면 주머니를 더 졸라매고 170만 원씩 여러분들 투자를 하면 30년이면 20억대 부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렸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양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그 하고 싶습니다. 자,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립자 그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리차드 파인만이 이제 그 이론 물리학자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인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저도 이제 이 양자 역학을 이해하려고 한 달 동안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여러 권 읽고 유튜브 비디오를 제가 한 2, 30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정도는 되는데 아주 디테일은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 강의에서 이렇게 그 몇 개의 슬라이드를 따왔어요. 그래서 양자 역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 그 보면, 자, 로켓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 예측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올라갈 때 뭐 변화되는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면 어디에 있을지 가능합니다. 그 야구공도 어디에 갈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먼지도 어디 가서 있을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 부분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잘 보여준 게 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알갱이 같은 흙질이면서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은 그 통과하는 성질이 있고 다른 것과 합쳐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증명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하고 드브로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자인 줄 알았는데 전자가 파동이라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알갱이처럼 작용을 하지만 그 알갱이가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조건들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다. 그래서 양자 역학의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물질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부딪히는 그 입자지만 이것들이 또 이동하면서 또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실질적으로 그 단순히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하고 겹쳐지면서 부가적인 정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아주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양자 그 컴퓨터를 만들 때 제일 큰 게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양자가 중첩된다. 또는 양자가 서로 얽힌다. 그래서 중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양자가 그 정보가 0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1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고전적인 컴퓨터에서는 그 0이나 1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류의 흐름을 온, 오프 시키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양자는 0도 가지고 있고 1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그 하냐면 우리가 동전을 놓고 뺑그르르 돌리면 동전을 회전시키면 앞면 뒷면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앞면 뒷면이 돌아가는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쪽에서 그 양자는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함수로 계속 회전하면서 값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바뀌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가 존재하는 위치가 A, B에도 있고 C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게 중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첩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전 컴퓨터는 만약에 3비트짜리 숫자가 만약에 있으면 이거를 8번을 계산을 해야 돼요. 고전 컴퓨터는. 근데 양자 컴퓨터다 그러면 3개를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를 계산을 할 때 통계적으로 한 거 몇 번, 그 다음에 한 것들을 해요. 이렇게 3개 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게 숫자가 8비트, 16비트, 이게 그 비트 숫자가 100비트, 1000비트 늘어나면
시간 차이가 엄청난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난주에 그 구글이 105큐빗짜리 윌로우라고 하는 그 컴퓨터를 발표를 했잖아요. 퀀텀을. 그래서 그거를 하면 14년 걸리는 문제를 5분에 내가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 피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것들은 뭐냐? 양자는 실제 이 그 있는 그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저기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 연결되는 비트가 이게 안 되고 각자 비트를 한 번에 지금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0000 있는 그 12개 비트가 있으면 이거를 갖다 1로 바꿔주려면 12번 연산을 해야 돼요.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갖다가 12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페어링을 시켜 놓으면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성을 이용을 하면 그, 그 컴퓨터가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거를 다 하는 최고의 컴퓨터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하는 거는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은 거.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 반복이 많아지는 것들은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기 양자 역학은 그 실제 우리가 그 비트가 뭐가 왔는지 측정을 하면 그게 바로 깨져버려요. 한 비트만 들어와요. 그래서 동전을 돌리다가 우리가 그 측정을 한다는 거는 손으로 딱 멈추잖아요. 멈추면 그 앞면이든 뒷면이든 하나가 결정되잖아요. 양자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양자의 특성은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중간에 자꾸 측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로직을 세워놓고 한 번에 쫙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읽는 그런 특성도 이렇게 그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 두 가지를 그 가지고 하는 거고 양자 컴퓨터 방식에 지금 상용화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는 두 개가 있고 상용화에서 조금 멀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는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그 우리가 그 마켓에서 제일 상용화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초전도체 방식의 그 양자 컴퓨터하고 원자 이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초전도체 물질을 반도체로 구워서 양자 비트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마이크로 칩으로 그 하기 때문에 집적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파로 이 큐비트를 제어하면서 이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치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70도 극저온 냉장고에 이걸 집어 넣어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있는 각각의 케이블들로 지금 다 신호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호들을 그 제어하는 신호 발생기를 그 비트 숫자만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덩치가 굉장히 크고 전기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이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낸 것 중에 1121 큐비트짜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IBM이 만든 게 이제 그 1121 큐비트인데 큐비트에는 우리가 그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큰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피지컬 큐비트,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큐비트고 그 큐비트가 다 정상 동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IBM에 1000큐빗짜리 컴퓨터가 있으면 1000큐빗이 동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000큐비트가 있고 그 큐비트 중에서 동작되는 알고리즘의 큐비트를 일부를 뽑아내고
이건 알고리즘믹 큐비트라는 거는 그 큐비트가 동작되는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큐비트가 동작되는 게 생기는 거고, 로지컬 큐비트라는 거는 우리 고전 컴퓨터처럼 이게 항상 그 에러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큐비트의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초전도체 방식의 큐비트가 지금 굉장히 큰 거는 나오지만 실용화 단계에는 아직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IBM의 1000큐빗짜리 그 컴퓨터 중에서 안정적이고 정상 동작하는 거는 한 개 또는 두 개 그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기업들이 비밀에 그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이 로드맵을 보면 1000큐비트당 한 로지컬 큐빗을 만든다고 지금 디자인 컨셉에 써 있어서 제가 그 디자인 컨셉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제 반도체로 막 굽다 보니까 그 게이트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집적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성숙된 기술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극저온 챔버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73도씨를 그 하는 챔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블루포스라고 하는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극저온 챔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큐비트의 안정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 발생기 장치가 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치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그 원래 칩 자체는 이렇게 조그만데 그 퀀텀하는 반도체는 조그만데 이 녀석이 동작되는 상태를 만약에 하려면 이게 굉장히 큰 게 필요해요. 반면에 이제 원자 이온은 아직은 지금 그 비트 숫자는 많지 않은데 후전대체보다 훨씬 더 안정돼 있어요. 얘는 뭐냐면 전기장으로 이온을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온을 포획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 원소기호 70번 이터뷴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80개를 그 끄집어내서 이 중에서 36AQ를 구현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36AQ를 여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음 버전에 가면 64개 그 바륨이라고 하는 원소기호 50번 바륨의 레이저를 쏴가지고 실제 자연 이온을 끄집어냅니다. 자연 이온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제어하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IBM이 1000개 있지만 실제 실용성 측면에서는 그 원자 이온만 못할 수도 있다. 제가 못한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제 이 원자 이온은 그 AQ를 그 50이든 뭐 100개 요 사이에 있는데 아이온 Q 같은 경우는 36개를 개런티합니다. 시스템이 납품되면 최소한 36큐빗은 동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성이 높고 그 오류가 낮은 거고 큐비트 간의 결합이 유연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까 얽힘 현상을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그 큐비트를 얽을 때 그 원자 이온은 가용한 숫자만큼 다 얽을 수 있어요. 36개가 동작 가능하다. 그럼 36개를 다 묶을 수 있어. 근데 그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그 1000개를 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접하는 것들만 엮어서 격자 모양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얽힘 현상 관점에서 보면 이게 1000개가 얽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그 극좋은 챔버가 필요 없어요. 이 그 퀀텀 그 칩을 이렇게 보면 퀀텀 칩이 그 5cm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칩을 보고 동작하는 것도 봤거든요. 이게 5cm 정도 됩니다. 5cm 안에 챔버도 만들어서 레이저로 그 극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요 얘가 사실은 경제적인 규모에서 훨씬 쌉니다. 그 원자 이온 방식이. 그래서 확장성이 상대적으로 이게 그 비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데 아이온 큐는 이거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독립적인 QPU, 이걸 QPU라고 합니다. 퀀텀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그러는데 QPU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반도체보다 효과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이거를 광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장 후보로 있는 게 이제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광자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알갱이를 이용을 해서 큐비트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광자의 편광을 이용해서 또는 위상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상온에서 동작하고. 근데 이제 이게 큐비트가 상호작용이 어려워요. 하나하나는 잘 동작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직도 할 숙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원자. 원자를 이용을 하는데 중성 원자하고 광학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확장성은 높고 그 다음에 원자들이 유지되는 시간이 다른 상대적인 방식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이 테크놀로지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되지만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용화에 가까이 있는 거는 두 가지고 실제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컴퓨터를 상용으로 판매하는 거는 아이온 큐가 지금 거의 유일합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로 판매하는 데는 지금 있는데 표준화해서 상용으로 판매하는 데는 아이온 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시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퀀텀 컴퓨팅의 시장이 지금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설팅 회사는 보면 40%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적어도 시장이 25% 이상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BCG가 보스턴 컨설팅에서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있는 2030년까지는 노이즈가 있는 그대로 지금은 안 되면 다시 리셋하고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돌리고 그래서 실험적으로 일정 부분은 완벽하진 않지만 실험적인 상태로 쓰는 시장이 가치가 한 7조에서 한 15조 정도 된다.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밸류가 1.5조에서 3조 정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상용화돼서 2030년대가 되면 시장 가치가 그 120조 정도, 그 다음에 약 한 250조 정도, 이 정도 가치가 되는 거고,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들은 15빌리언, 그래서 23조 정도, 그 다음에 45조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라든지 뭐 다른 업체들은 지금 앞쪽에 리스크 상태,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놓고 보면 제일 큰 시장이 시뮬레이션 하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마켓 중에서 제일 큰 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약 관련돼 있는 쪽 또는 이제 세포 인터액션 관련돼 있는 쪽 관련돼 있는 시장이 제일 크다는 거고 여러 군데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 국방 관련돼 있는 쪽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군연구소 AFRL이라고 하는 공군연구소가 있는데 공군연구소가 퀀텀 시스템을 세개를 샀고 컨설팅 비용만 54밀리언 달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당히 크게 형성돼 가고 있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최적화하는 마켓들이 이제 요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면서 머신러닝 하는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하고
아이온 큐하고 그 신호 인식 시스템하고 예외적인 경우 발견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현대하고 아이온 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 관련돼 있는 쪽들의 이제 마켓이 또 상당히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 아직 완벽하지도 않은데 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제일 큰 거는 인류의 건강하고 지속성 관련돼 있는 난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결이 그 현대 그 고전 컴퓨터를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관련돼 있는 것들 약을 만들 때, 또는 전염병 관련돼 있는 약을 만들 때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약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퀀텀 컴퓨터가 범용으로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을 굉장히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에 대한 부작용 요소들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적화하는 그 난제들이 있는데, 이건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항공사라든지 어떤 그 교통 그 운송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할 때 그 특히 경우의 수가 많을 때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 기계학습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암호화 해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퀀텀 컴퓨팅이 그러니까 발전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전통적인 암호들은 많이 깨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그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현재 기술로 암호를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각 그 나라들이 양자지능 법안을 제정하고 패권 경쟁 모드에 들어갔어요. 특히 지금 엄청나게 경쟁하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 그다음에 일본, 요 네 개 그 그룹이 지금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지금 등수를 먹이면 그 정부가 투자하는 돈이 16등으로 돼 있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삼성하고 LG가 그 연구소 차원에서 하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정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만 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그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하고 포스텍하고 카이스트 그 하고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 서울대, 뭐 이화여대 한 10여 개 그 정부 펀딩을 받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양자 테크놀로지가 오는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2016년부터 그 PQC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포스트 퀀텀 그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래서 그 퀀텀을 대비하기 위한 것들을 그 암호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퀀텀 하는 업체들의 프로그레스를 다 체크하면서 암호 그 맞추는 체계를 그 갖춰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 포스트 퀀텀으로 해서 그 내성을 가진 암호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앞으로 돈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뭐 IBM, 구글, 엔비디아,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최근 뉴스에 보면 그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 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윌로우 체크하면서 그, 그 순다이가 저기 봐 구글 CEO가 그 채팅한 거 보면 우주선에다가 그 이걸 실었으면 좋겠다, 양자 컴퓨터를. 그 저기 뭐야 그 일론 머스크가 웰컴이라고 좋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그다음에 중견 기업들이 이제 장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큐가 제일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티뉴엄은 하니웰 그룹에서 그 분사된 그룹이고요. 리게티, 디웨이브 이런 업체들이
양자 솔루션을 개발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클래식 컴퓨터들하고 그 퀀텀하고 연결을 해서 퀀텀 솔루션이 그 잘하는 내용들만 그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이렇게 개발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온 큐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대다수의 클라우드하고 네트워킹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확산을 하려면 그 퀀텀 기술이 이제 그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2030년대 되면 그 솔루션이 상당 부분 도입될 것 같아요. 상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기업들은 하지 못하겠지만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들은 그 가능하기 때문에 벌써 시장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것들이 그 향후 5년 플러스 마이너스의 10배 후배 10배를 달성할 수 있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마 이거 외에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본 거는 한 요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그 구글 뉴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건데 윌로우라고 하는 컴퓨터가 14년, 10에 25년 걸리던 문제를 5분에 했다. 이거는 그 모든 문제를 안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랩에서 그 컴퓨터가 에러가 있더라도 그냥 통계적으로 보완하면서 5분에 끝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5분 연속적으로 그 처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온 큐가 이제 36AQ를 해서 그 스위스에 있는 퀀텀 바젤에 납품했고 그 내년 초에는 64AQ를 지금 납품합니다. 그래서 그 퀀텀 바젤의 시스템을 두 개 팔았거든요. 36AQ짜리, 64AQ짜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이온 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제약 관련돼서 시뮬레이션을 퀀텀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MOU를 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퀀텀 클라우드를 가지고 그 지난주에 슈퍼 컴퓨터 윅 2024가 있었는데 아이온 큐가 그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큐 쿠다라고 그래서 QPU 쿠다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 거를 이용을 해서 하퍼 시스템하고 그 이걸 데모를 했었고 이거를 하고 나서 주식이 한 저 1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엔비디아에 올라탄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도 지금 연동을 해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꾸며놨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하고도 지금 해놨고 아이온 큐가 엑센처라고 하는 네트워크 하는 업체하고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온 큐가 그 프로테칩을 뉴욕 증권거래소에 6개월 동안 증여하고 전시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헤지펀드 투자자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온큐 주식을 투자하는 헤지펀드 투자자가 15개로 늘어났고 그 지난주에 주식이 또 많이 오른 상당 부분 5에서 10불이 지금 이런 영향을 받은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양자지능 법안을 활성화해서 트럼프 2기가 돌아서면 1조 정도를 쓴다 그래요. 1기 때 트럼프가 2016년 1기 때 1조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2기 때는 6배로 늘리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진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들을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글 윌로우가 나오면 비트코인 깨지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 체계는 이게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RSA 그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키 있는 거, 공개키 방식이 있고 공개키가 없는 방식이 있는데 공개키가 있는 방식을 그 퀀텀 컴퓨터가 깨려면 로지컬 유닛이 4,000개 정도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구글 윌로우가 로지컬 유닛은 1개. 지금 그 큐비트를 105개짜리를 했는데 105개 중에서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거는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1개라고 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4,000개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5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0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비트코인 암호를 깨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양자 컴퓨터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구글의 내용들을 한번 그 퀀텀 하드웨어 로드맵을 구글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좀 안정적으로 되는 시스템을 2029년에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여기 단계죠. 여기 단계 그 100개짜리 지금 한 거고 앞으로도 갈 길이 좀 멀은 겁니다. 실제 그 완전 상용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24년이 지금 요 정도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105큐비짜리 R&D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그거를 갖다가 뭐 판매하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양자 역학하고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다음 그 바로 가겠습니다. 자, IonQ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보면 IonQ는 그 저기 물리학과 교수 두 분이서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상 교수가 이제 한국의 서울대에 나오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는데 김정상 교수하고 크리스 먼로 교수가 19년 넘게 양자 연구를 한 이후에 그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 거는 2015년에 창업을 했고 2021년에 그 뉴욕 스탁마켓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장했을 때 10달러. 근데 지금 어제 끝난 거는 41달러 되죠. 42달러에 가깝게 됐죠. 그 4배 정도 지금 상장가 대비 오른 그런 거고 그 주가 총액이 9.05 빌리언 정도 한국 돈으로 한 13조 되고 요 아이온큐는 좀 특이한 거는 미국 주식 중에서 한국인이 제일 많이 투자한 그 주식입니다. 제일 많을 때는 39%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주식이 오르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털었어요. 그래서 32%가 이제 가지고 있고 미국 주식 중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지금 그 비즈니스를 보면 21년 상장하고 나서 비즈니스가 100%씩 뛰고 있어요. 그 그 평균 그냥 100%씩 성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프라미싱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미션은 그 월드 베스트 퀀텀을 그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그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컴퓨터를 만들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미션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사장님 피터 체프만 사장님이시고 아마존 출신이에요. 그리고 직원 수는 320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제가 그 듣는 거는 350명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원들이 대부분 석박사고 그 직원들이 그 미국에 잘 나가는 IT 기업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수많은 그 1등 하는 기업들에서 이 회사에 계속 조인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회사가 잘 될 거로 그 이렇게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퀀텀 생산하는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쪽에 보면 시애틀에 있는 그 퀀텀 컴퓨터 생산하는 그 빌딩이에요. 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 설비를 지금 하고 있고 양산하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비, 요 팀에서 7대, 지금까지 7대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오더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아이온큐가 그 만든 그 저기 뭐야, QPU입니다. 그래서 이 QPU가 크기가 한 5cm 정도 대략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이터비움으로 지금 이온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그 퀀텀 컴퓨터입니다. 약 한 2m, 3m 그 정도 전체가.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컴퓨터고, 이게 앞으로 64비트가 되면 슈퍼컴퓨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지금 합니다. 내년도에 그 출시하는 컴퓨터가. 그래서 아이온 큐 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QPU가 36AQ짜리를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6개월 동안 전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장님하고 CFO하고 이제 그 마케팅, CRO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투자하는 그 관련돼 있는 요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그 12월 12일 날 기사에 나서 이게 이제 뜬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투자자들이 몇 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뭐냐면 뉴욕 스탁마켓에서 그동안에 정말 브레이크스루한 컴퍼니들, 코카콜라나 페덱스나 골드만삭스나 HP와 같은 트랙을 밟을 거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여서 그 이 기업들이 급성장하게 이렇게 촉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을 보게 되면 그 사장님이 이제 피터 챕만 아마존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 CMO, 마케팅 CMO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고, 그 프로덕트 VP는 구글 출신이고, 여기 조단은 그 NEA하고 삼성 출신이고, 여기는 이제 그 오라클, 토마스 크레먼 오라클, 여기는 아피지, 그 다음에 여기는 블루 오리진, 아마존 출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PSI 퀀텀, 블루 오리진, 엔비디아. 여기 보면 임원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내노라 하는 회사에 그 임원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 치고는 그 잘 어울리지 않는 그 대기업 수준의 지금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온 큐가 지금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이온 큐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네들이 로드맵을 내면 거의 1년씩 앞서서 지금 다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 시장이 30년까지는 65빌리언 정도 되는 시장이고 여기 중에서 아이온 큐가 10% 이상 먹겠다고 지금 그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이온 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383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외부에서 펀딩을 하나도 안 받아도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을 2년 동안 운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가 생각보다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인데.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요 옆에 있는 많은 회사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센처하고 지금 이제 그 네트워킹 관련된 거 하고 있고 AFRL이 이제 공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AFRL이 시스템을 3개 사고 컨설팅도 50밀리언짜리 사고 그다음에 퀀텀 바젤은 스위스에서 스위스의 제약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 제약업체들한테 이거를 연결을 해주고 퀀텀 바젤을 통해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렇게 그 MOU도 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도 하고 있고 유니버시티 메릴랜드하고 다우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하고는 프로젝트 하는 거는 그 금융 관련돼 있는 온갖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최적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래를 할 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버스하고 로지스틱스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메이저 그 컴퍼니들하고 이미 그 엔지니어링 링크를 해서 서로 그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요 지금 이 두 개의 그룹을 통해서 그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연결하고 AWS, 구글 클라우드 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그 큰 그림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에러 레이트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있는 마켓에서 제일 뛰어난 36AQ 그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퀀텀 비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작되는 비트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 아이온 큐는 동작되는 비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80개의 이터비움 그 원자를 아까 그 채출한다고 그랬잖아요. 포획해가지고 36개 이상이 동작이 됩니다.
아이온큐의 어떤 엔지니어링 로드맵을 있는데 로드맵을 달성하는 게 지금 첫 번째 로드맵은 피델리티, 그러니까 정확도를 99.3% 한다. 그리고 두 개의 큐빗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600 마이크로 정도 한다는 이 타겟을 2달 빨리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22년에. 그 다음에 99.6% 달성하는 거, 요거는 7달 빨리. 이게 이제 큐비트 숫자입니다. 25큐빗, 29큐빗, 35큐빗. 35큐빗에서는 지금 피델리티가 99.9% 달성하는데 얘는 1년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내놓는 게 99.9% 이상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균으로 이렇고 퀀텀 로지컬 큐빗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로지컬 큐빗은 99.9999까지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 목표고 요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8년 되면 동작되는 1000큐빗, 여기서 말하는 1000큐빗은 지금 IBM이 말한 1000큐빗하고는 다릅니다. 1000큐빗은 IBM의 10,000큐빗 이상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큐비트가 동작되는 큐비트가 1024개짜리를 28년에 내놓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했던 마켓 서로 매핑을 해놓은 겁니다. 아이온 큐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 트랩 아이온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바륨 기반으로 하는 거는 지금 다음에 내놓는 버전입니다. 앞쪽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지금 이제 상용화돼서 판매하는 이터뷴으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내년 초에 납품하는 바륨인데, 내년 초에 납품하는데 벌써 올해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이 납품한다는 게 아니라 오더를 받아서 실제 내년 초에 납품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납품하는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에 이제 하모니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리아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두 개를 만들었고, 포르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그러니까 아리아 같은 경우가 25큐빗, 이게 19큐빗, 얘가 포르테가 36큐빗, 그 다음에 템포가 64큐빗. 내년도에 제품을 내놓게 되는 템포라고 하는 코드명을 가진 걸 내놓으면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5년 이후에는 이제 일반화된 시스템을 더 확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피델리티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24년도에는 피델리티 달성한 게 99.9%를 달성을 했고 2025년도에는 실제 AQ에는 최소한 99.9% 이상, 그 다음에 AQ 중에서 훨씬 더 안정된 LQ 같은 경우에는 99.999%를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Q가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LQ를 만들어내면 99.999를 내년에 달성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델리티 차원에서도 제일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확장을 하는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지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64큐비 시스템들을 포토닉 인터커넥트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에 여기 있는 쭉 있는 거 하나가 이게 QPU고 QPU를 4개 장착을 하고 이렇게 200큐비짜리. QPU를 이게 5개 장착을 한 놈들을 여기 보면 커넥트 하잖아요. 이게 포토닉 인터커넥트로 시스템을 400큐비트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큐비트 할 때는 이렇게 포토닉 인터커넥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토닉 인터커넥트 프레임워크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시연을 했다고 하고 상용화하는 단계에 제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 미케니컬한 그 어떤 실체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동전 사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 안에 그 우리 저기 바륨이나 이터뷴 원소를 가두고 여기 이 어댑터를 통해서 레이저로 제어를 합니다. 레이저로 제어를 하고 그거를 읽어다가 그 저기 뭐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는 이게 굉장히 소형화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그 슈퍼컨덕터 그 슈퍼컨덕터 방식에 있는 초전도체를 하게 되면 이게 극저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극저온을 이게 안에서 이게 챔버입니다. 요 안에서 레이저 빔을 쏴서 극저온 효과를 내서 그 이온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건물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 그 세계 최초의 그 퀀텀 양산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스템 그 컬리지 팍이라고 이제 그 메릴랜드에 있는 그 시스템이고 이미 이제 디플로이어블하고 인터오퍼러블하고 비즈니스 밸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에 5개가 지금 그 납품돼 있습니다. 시스템에 상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프로젝트 돈 버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게 여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어버스하고 지금 물류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해군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해군이 지금 그 바다에서 그 바다 수면에 잠기고 다 가지고 표면이 부식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그 약 한 30조,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퀀텀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식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화학적인 케미컬 그 수식하고 어떤 리액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운송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크리치하고 실제 전력망을 그 하는데 전력망이 여러분들 엄청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실제 발전소에서 나가는데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이 그 포인트 바이 포인트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포인트 바이 포인트를 퀀텀으로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 전력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전력 손실을. 그리고 이제 안시스가 이제 그 미케니컬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제일 큰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 미케니컬 시뮬레이션을 하면 안시스의 소프트웨어하고 퀀텀 컴퓨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은 현재 그 돈 버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온 큐가 지금 성공한 게 이제 그 이온 그 중첩을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이온을 갖다가 그 연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시연을 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그 거리 같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실험한 것들을 보면 최대 143km까지도 떨어진 것도 그 물리적인 실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니고 이거는 가까이서 떨어져 있는 물체들을 가지고 이게 이온을 연결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QPU 그룹을 연결을 하는 아이온큐가 이제 그 내부에서 어나운스한 거를 보면 큐비텍이라고 하는 퀀텀 네트워크 업체를 인수한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개발한다. 그 다음에 안시스하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아이온큐의 네트워크, 퀀텀 네트워크 연결한다. 그 다음에 그 미국 그 공군한테 54.5 밀리언 달러를 그 컨설팅하고 이런 네트워킹 하는 비용으로 오더를 땄다. 그 다음에 메릴랜드 대학하고 9밀리언짜리 파트너십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그 보여드렸던 거 리모트로
아이온하고 아이온 연결하는 거 성공했다. 그래서 NKT 포토닉스를 해가지고 앞으로 서로 시스템 확장을 하는 그 QPU하고 QPU들을 연결을 해서 1000큐빗, 10,000큐빗, 10만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라운드워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맥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그다음 포토닉 서킷 관련된 것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은 아이온큐가 굉장히 작은 업체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 업체 주가를 한번 그 비교를 해보면은요. 상장되어 있는 업체. 아이온큐가 지금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10불에 상장돼 가지고 41불에 끝났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30.8불이 올랐고 280%가 올랐습니다. 디웨이브라고 하는 데는 그 처음 그 해가지고 20년 비해서 33%가 떨어졌고 리게티는 14.9%, 15%가 떨어졌고 퀀텀 컴퓨팅은 그 오르긴 올랐는데 5년 전에 오르긴 올랐는데 실제 11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8불밖에 안 오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아이온큐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5년하고 1년을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이온큐의 그 주식을 그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그 증권사에서 이게 분석한 것들을 그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이디얼한 게 지금 그 베스트 케이스는 한 54불 갈 거다. 내년에. 그 다음에 현재 41.8이고 그냥 현재 에버리지로 그 예측하는 거는 28불 정도 된다. 그리고 최소는 16불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는 28불이다. 그래서 조금 높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더 오를 건데 경계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널리스트 그 8명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바이다. 그 스트롱 바이 한 사람 셋, 바이 하나, 홀드 셋, 셀하는 것들이 영이다. 그래서 이 아이온 큐가 지금 고점이라 다 팔아버려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한 명만 지금 팔으라고 하는 그런 거고. 지금 테크니컬한 요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이온 큐는 스트롱 바이에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아이온 큐의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이렇게 그 실질적인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그 2021년, 22년, 23년, 24, 25, 26, 27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이게 실제 오더예요. 2.1밀리언, 11.3밀리언, 22.3밀리언. 작년에 요만큼 한 거고 성장하는 레이트를 보면 22년에 430%, 23년에 98%, 24년에는 41.38, 그래서 88%. 이미 다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아마 이거 이상 달성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그 비즈니스 플랜 하는 게 100% 지금 성장한다고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뉴얼로 100%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다. 이거는 이제 좀 쿼털리로 지금 브레이크다운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Q1에 4밀리언, 그 24년 Q1에 7.6밀리언에서 2배 이상씩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이온 큐의 크레디빌리티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 쇼잉 하느라고 막 그 어그레시브하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실제 자기네들이 그 비즈니스 플랜 하겠다고 한 거를 다 지켰어요. 그 Q1 1Q에는 12.94% 더했고 Q2에는 27% 더했고 Q3는 23% 더했고 Q4에는 6% 더했고 Q1에는 7%, Q2에는 30% 더했고 17.4%.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일반 중소업체들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은 가을바람 이분이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서 제일 경험이 많고 투자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 그 유튜브에 가면 비디오가 한번 900개 가까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가을바람 한번 그 가서 보시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필요하신 분은 책도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이 이제 가을바람이 상당히 쉽게 쓴 책인데 이 책을 그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익이 나지 않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계산할 때는 수익이 안 나면 그 PSR로 계산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달 10월 달에 강의할 때 수익이 나는 경우는 PER로 하고 수익이 안 나는 경우는 PSR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SR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PSR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액의 몇 배를 해주면 시가총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가을바람이 그 생각하는 거는 저기 봐 아이온큐가 그 15에서 30빌런에 10% 이상 가져온다. 10% 이상 가져오기 때문에 예상되는 주가가 최소 70, 하이는 140불 이상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더 앞으로 그 갈 때는 훨씬 더 커지죠. 시장이. 그러니까 40년 근처에 가면 이렇게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커진다. 그래서 최소한 100불 이상은 갈 거다. 그래서 저도 2030년 100불에 걸고 지금 그 계속 그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퀀텀 솔루션 하나로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고전 컴퓨터에서 돼 있는 기능들을 연동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 그 여기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회사들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세상 우리는 그 세계의 어떤 컴퓨터 네트워크를 쥐락펴락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하고 다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퀀텀이 정말 그 아이온큐가 정말 대단한 회사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는 제가 슈퍼컴퓨터 빅을 했는데 여기서 그 쿠다 해서 전체 시연도 했습니다. 그 슈퍼컴퓨터 빅 전 시장에서.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혹시 좀 길어졌네요. 질문 혹시 있을까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하는 것들은 제가 그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를 지금 해왔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제가 87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급여 소득의 20% 이상은 매달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투자를 하는 거는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경제적 해자를 가진 업종에 그 투자를 한다. 제가 그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들어서 몇 번 그 그냥 산 것도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거는 제가 아는 기업들만 산다. 성장주는 5년 그 한다. 그 다음에 내재 가치가 그 내가 그 모니터링 할 때 변화가 없으면 난 바로 안 팔고 5년 이상 보유한다. 근데 내재 가치는 변화는 없는데 외부 요인을 파악하면 더 산다. 주가 변동성은 성장의 그 일부니까 하락기하고 상승기에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리고 보유 주식의 내재 가치 하락이 그 불가피하면 그 적자 나도 그냥 판다. 제가 최근에 한국 주식을 몇 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학습하고 그 일부를 갖다 리밸런싱 한다. 요게 이제 그냥 이론적인 것들이고요. 제가 지금 그 미국 주식을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데이터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550%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그 오늘 날짜로 결산을 해보면 619%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지금 한 70% 정도
오른 거죠, 두 달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변동성이 막 많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그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아이온큐가 갑작스럽게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10월 달에 56% 수익을 냈었는데 그 오늘 기준으로 306% 수익이 나고 있고요. 테슬라가 16% 났었는데 156%. 네, 팔란티어는 제가 그 지난달부터 사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4%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그 전에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HP 주식은 제가 30년 가지고 있었고요. 에즐런트 주식은 25년, 그다음에 그 키사이트는 10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수익 많이 냈던 건 한 1300% 정도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그 미국의 어떤 1등 하는 업체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으면 적립 분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은 그 아주 좋은데 제 다음 그림을 보면 처참해요. 제가 한국 주식을 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는 거의 200%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200%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제가 폭탄을 몇 군데서 맞아가지고 현재 27%입니다. 제가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배터리 업체가 2등이고 삼성물산이 3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터리 그 주식이 폭탄을 맞아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8, 9만 원 하던 게 지금 5만 원으로 떨어져서 손실이 크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배터리도 지금 그 성장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환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중간 값은 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전기차가 드라이브하는 그런 마켓이 점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내년에는 좀 상당 부분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폭탄 맞았는데도 안 팔았습니다. 배터리 주식은 제가 300% 가까이 수익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50%. 아니에요. 배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입니다. 거의 0%. 그 다행히 삼성 SDI에서 수익이 좀 나가지고 배터리 같은 경우 거의 0%그 있는 거라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5%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제 펀더멘탈 관점하고 잠재력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실수를 한 게 지금 두 군데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HBM 관련돼 있는 쪽 실수하고 파운드리 하는 쪽들에서 두 개 실기를 했는데 그 두 개 실기한 거를 그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삼성도 그냥 그 스테이 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 하면서 그 현대 일렉트릭이 그 고전압 변압기 하는 쪽 세계 1등 업체거든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을 그 5개월 전부터 제가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37% 지금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처참하지만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 실체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아까 앞에서 삼성전자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제가 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몇 년은 그냥 스테이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국의 주가 지수하고 미국의 주가 지수를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국의 주가 지수는 5년 동안 11% 올랐어요. 11%라는 거는 실제 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못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보면 S&P 500은 88.5%,
나스닥은 126. 러셀은 죄송합니다. 러셀은 미국의 중소기업이거든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41%. 미국은 중소기업들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중소기업들은 가능하면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고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든지 업종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업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하면 엔터테인먼트 하는 1등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선하는 배터리 생산하면 배터리 1등 종목 이런 1등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만약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 금방 부자 됩니다. 2, 30년 후에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미국의 주가 지수가 얼마큼 변했냐? S&P 500은 28%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러셀이 19%. 근데 한국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S&P 500을 하는 ETF 아니면 나스닥을 하는 ETF 요거를 사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만 보지 말고 미국 주식도 좀 봐라. 그리고 미국 주식도 모든 증권사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스트 킵 바잉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읽었던 책이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속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계속 사면 그 당신은 돈 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주식은 다 올랐다. 여기서 전제는 우리가 1등하는 가격 경쟁력 있는 거를 산다는 겁니다. 이거 저기 뭐야 쓰레기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취약한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적어도 업종별로 1등하는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혹한 약세장이어도 10년 버티면 이긴다. 집세를 내거나 대출금을 갚듯이 습관적으로 투자해라.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자는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클로징 하고 싶습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두로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기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 주식 처분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그 내재적 가치가 변해서 처분하신 거예요? 첫 예, 번째는 내재적 그렇고요. 가치가 변해서 처분했습니다. 기대 수익도 이렇게 썩 좋지가 않고,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힘드실까요? 아, 제가 최근에 이제 손절한 거는 절반만 지금 손절을 했는데, LG 이노텍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카메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랬었는데, 경쟁자들이 지금 막 나서고 있어가지고, 예전 같은 메리트가 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과거에는 그 주식이 이제 뭐 많이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샀었는데 50% 털어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상태가 개선 안 되면 제가 나머지 50%도 떨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그것을 저기 뭐야 떨었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이라고 이게 말을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LX 세미콘이 이제 과거에는 LG 디스플레이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굉장히 비즈니스 상황이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비즈니스 상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리커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두 개의 주식을 지금 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미국 주식은 미주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시잖아요. 한국 예. 주식은 스스로 참담하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미국 주식을 더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한국에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래갖고 그런 걸 보고서는 꾸준히 한국 주식도 투자를 하실 거예요?
저는 양쪽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중상으로 보면 올해도 지금 뭐 미국 주식도 사고 한국 주식도 샀는데 그 사는 비중을 보면 보통 미국 주식 80%, 한국 주식 한 20%? 그 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저는 업종별로 1등 아니면 거의 거래 안 하거든요. 음. 1등 기업은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각 세그먼트별로 어떤 그 1등이 돼야 되는 거고 매출 측면에서 1등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그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마켓 파워가 있어야 돼. 음, 그리고 수익률이 두 자리로 나야 돼. 아, 수익률이 한 자리로 나는 놈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아까 그 주도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정리한 주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또 이렇게 편입된 주식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새로 편입한 주식은 제가 그 현대 그 주식 아까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파워 관련돼 있는 주식을 샀고요. 그 회사가 지금 4년치 오더를 지금 부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커지려면 그 파워 관련돼 있는 그 비즈니스가 엄청 커집니다. 어, 지금 그 아이온큐 주식이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냥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거품으로 좀 올랐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6달러 아까 여기 그 채팅방에 써놓으신 그거 그 있는데 제가 그 이거 다 겪었어요. 30달러도 가고 뭐 6달러도 가고 이게 다 겪었는데 그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50% 가까이 저기 봐야 7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독자적으로 생존을 하든지 하나는 지금 인수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AI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그 도미네이션 하려면 퀀텀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QPU가 시장 비싼데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뭐냐면 속도 때문이거든요. 지금 AI 마켓에서는 속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뭐 5배, 10배 비싸더라도 지금 그 메이저 벤더들이 속도 싸움에 그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퀀텀이에요. 퀀텀은 속도도 빠르지만 두 번째는 전력 소모가 엄청 적게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면 웬만한 도시 전체의 전력량을 쓰거든요. 크게 쓰면 저기 막 기가와트 이상도 쓰고 그래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퀀텀을 하고 그 클래식 한 거하고 하이브리드로 연결을 해 놓으면 전력을 엄청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주도님이 또 물어보셨는데
제가 LG 화학을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샀는데요. 그 LG 화학이 그 가치보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LG 화학을 좀 상당히 샀습니다. 한국. 이게 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LG 화학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LG 화학을 과거에 분사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주식을 81.4%를 가지고 있어요. 81.4%를 가지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 가치가 80조, 90조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주 회사, 그러니까 주주 회사의 가치를 50% 또는 40% 쳐준다고 하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주식 가치만 40조입니다. 근데 현재 LG 화학의 주식 가치가 25조가 안 됩니다. LG가 지금 있는 것들이 그 배터리 소재 관련돼 있는 쪽 비즈니스 커지고 있고 생명과학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이 저평가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석유화학 산업,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커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철 회장님이 올해부터 지금 그 석유화학 산업 있는 거 돈 안 되는 거 다 팔아버리라고 그래서 여수화학단지에 있는 큰 공장들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들을 정리하고 지금 그 가려고 하는 거는 크게 그 생명과학하고 그 소재 산업 위주로 지금 드라이브 한다고 그래서 LG 화학이 그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많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다 무시하고 있죠. 쓰레기 주식 됐다고. 왜 그러냐면 LG 화학이 100만 원 넘었거든요. 제가 100만 넘을 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25만 원도 안 되니까 25만 원이니까. 주도님 됐습니까? 아, 행구님, 예, 1번님, 담스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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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사항은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담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기준이 없으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몇 개의 주식을 일단 한 개씩 사보고 그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그 이제 조금 가격 변동이나 이런 걸 보는데 때로는 이게 이제 싸다고 그냥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해서 이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행분이 강의나 뭐 다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강의를 조금씩 듣다 보면 아, 조금 그 제가 생각할 때 좀 저평가된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어떤 가격대를 정해 놓거든요. 예, 근데 그 예, 가격대를 정해 놓고 그게 왔을 때 사게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쩔 땐 많이 사게도 되고 어쩔 때는 뭐 떨어져도 더 못 사게 될 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예, 행부님은 이제 그 각 포트폴리오 상에 내가 예. 각각의 그 각각의 기업별로 정해진 비중을 두고 어떤 저평가 구간에 왔을 때 내가 몇 프로를 사겠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완전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고요. 제가 그 여유 자금을 그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 분할을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정합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가 되든 주식을 사기는 산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도 그러니까 저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꾸준히 샀습니다. 일부 주식은 팔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시장을 가치를 그 분석을 하는 건데 시장 가치를 분석을 하려면 그냥 숫자상으로만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비즈니스는 저기 뭐야 그냥 그 숫자 계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사들도 이렇게 그 많이 보고 이게 그 뉴스 커뮤니티도 가고 그다음에 가끔 관련돼 있는 사람들하고 우스갯소리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회사들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삼성하고 이제 뭐 LG랑 이런 쪽들도 다행히 제가 그 최근까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그 네트워크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주식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아, 어렵습니다. 그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저도 선반영해서 가격이 막 적용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양스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대다수가 직장인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지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과거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직장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 내가 시간을 최소한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우량주를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꾸준히 그 1등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시절을 만나면 확 오릅니다. 테슬라가 지금 2년 동안 그 막 발발 기고 있었잖아요. 22년에 지금 400불 콱 찍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 170불도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랬다가 그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그 책들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이 오르는 구간은 5%밖에 안 된답니다. 시간상으로. 95%는 정체되거나 떨어진다. 그래서 5%를 만약에 그 최대한 그 효과를 누리려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뭐 사람들마다 철학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냥 그 스테이 하는 것도 제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직장인들이 머리 아프게 막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시간 많이 쓰고 막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잊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코스틀라니 책 다들 읽으셨잖아요. 여기 제라벨 멤버님들. 그래서 코스틸라니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1등주 선정하고 그 사서 자라. 아, 원호님, 예, 제가 엔비디아 조금 있습니다. 엔비디아 조금 있고요. 그 엔비디아 전망이 그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과거처럼 이렇게 성장률이 막 엄청나지는 않더라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가는 그 마켓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소프트웨어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 한동안 그 엔비디아를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제 그 제 그냥 느낌상으로는 성장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엔비디아도 아주 충실한 주식이고 아까 제가 잠깐 강의하면서도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퀀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퀀텀 하는 그 회사를 아이온큐하고도 하지만 다른 회사들하고도 지금 인테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상황을 잘 알아요. 시장에 흘러가는 상황을.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마켓에 퀀텀이 같이 갈 거라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호님 답변 됐나요?
메이쿠님이 저 써놓은 거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컨덕터 방식이 덩치가 엄청 큽니다. 그 극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장비가 엄청 크고요. 신호 발생기 컨트롤하는 모듈도 상당히 큽니다. 키사이트가 이게 그 QCS라고 그래서 많이 팔았잖아요. 일본에 저기 뭐야 2000 채널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특별히 더 질문 없으시면 이거 마치고 저기 뭐야 메이쿠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님, 오늘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도 좀 열심히 참여하시고, 다른 때보다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소중한 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네. 약간 길었어요. 네. 저희 뭐 여기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 뭐 제라벨 송년회도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1월, 2월 달에는 이제 클래스 8기라고 또 아파트 투자 공부하는 그런 모임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참, 저희 그 제라벨 카페 후기 남기시면 저희가 동영상하고 그 행부님 자료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후기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